안녕하세요. 정책톡톡 김민정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구시 최초의 대구시 특화 정책 싱크탱크가 개원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는데요. 오늘은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초대 원장과 함께 대구미래 50년을 주제로 개최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취임 4개월을 맞이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월 1일 개원해서 지난 5월 11일에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또 인사도 하고 개원기념 대구 미래 50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예, 우리가 개원하면서 6개의 실을 만들고 또 혁신 연구 과제별로 6개의 전략 랩을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구 혁신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6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광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에게 또 알리고 또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구미래 50년을 이끌어갈 5대 혁신 과제를 또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 대구가 혁신이 되기 위한 5개의 과제거든요. 첫 번째가 신광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 이래 우리 지역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는 신광 특별법이 우리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군이 의성 쪽에 신광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신광이 이루어지면 그 일대에 신광 경제권을 어떻게 만들고, 또 K2 공항이 이전하면 그 후적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바이 같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산업. 대구가 산업구조를, 신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신산업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군의군이 7월 1일부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대구 면적이 되게 크게 되잖아요. 그럼 군의군의 편입에 따른 이제 커지니까 그걸 우리는 메가대구라고 그러거든요. 메가대구 혁신. 그래서 군의군 편입에 따른 대구 전체의 발전 방향.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청년들이 대구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청년 대구 혁신, 거기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동네마다 구석구석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스마트 동네 생활권 혁신이라고 그래서 그 5가지 혁신 과제를 이번에 발표하고 토론에 상정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 대구미래 50년 번영 과정에서 역대급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을 강조를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또 표를 좀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구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장기 사이클을 알아야 되거든요. 장기 사이클이 한 60년 주기를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사이클 중에 세계 경제의 하강기가 있거든요. 그 상승기가 있고 또 하강기가 있는데, 대개 이노베이션, 혁신, 이제 하강기 때 이걸 뚫고 돌파구를 만들어 갖고 새로 고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나타난 것이 이노베이션, 즉 혁신이거든요. 그 대개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때 이노베이션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뚫고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산업화도 경제가 안 좋을 때 내려올 때 이때 산업화했거든요. 또 중국도 78년도에 그 덩소핑이 중국 개혁 개방했잖아요. 이것도 경제가 이렇게 하강기 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때 준비 혁신해서 세계 경제 상승기 때 이때 이제 세계 경제가 밀어주니까 순조롭게 이제 순풍을 타고 고속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구가 2020년 전후부터 세계 경제가 피크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거든요. 우리 내려오는데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강기 문턱에. 그러면 하강기 내려오니까 대구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노베이션이 그냥 보통 이노베이션 아니고 혁신이 아니고 아주 큰 역대급 그게 돼야 되니까 이번에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 큰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2부터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하강기 때 이걸 돌파하고 세계 경제 상승기 때 세계 경제가 밀어주니까 이 슈퍼 이노베이션의 힘을 따라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추동력이 바로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인데, 이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5대 혁신, 그것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입니다.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 결국에는 대구 미래 50년을 이제 이끌어갈 추동력이 바로 대구 슈퍼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단계별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 일시에 이제 그
지속 번영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22년도 2030년이 뭐냐면 그 대구 신공항이 개항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2022부터 2030까지 이때가 1단계 성장기. 이때는 이제 신성장기라고 우리가 하고, 이때 슈퍼 이노베이션이 시작되고 기반이 구축되는 단계죠. 그다음에 2030년부터 이렇게 세계 경제 하강되는데 2045년 전후에 이때 이렇게 전환됩니다. 착 바뀝니다. 세계 경제 상승기로 바뀌거든요. 그럼 2030년부터 2045년 이때가 2단계 되고, 이때는 신공항이 이제 더 확장되고, 그러고 후적지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달성군의 제2국가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때거든요. 이때 이제 이 기간 2030년부터 2045년 이때까지가 제2단계고, 이때가 고도 성장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세계 경제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세계 경제가 이제 대구 경제 밀어주니까 이때는 슈퍼 이노베이션이 재혁신되고 또 진화되어서 이 세계 경제 훈풍을 타고 올라가는 2070년까지, 2045년부터 2070년까지가 제3단계인데, 이때가 바로 가속도 붙으니까 가속 성장기. 그렇게 3단계로 대구 번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변화상이 기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대구 번영의 역대급 동력이 신공항 개항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륙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서 내륙에 생기는 제1국제공항, 그래서 한반도 제1 내륙 신국제 관문공항이 개항되고, 또 그 일대에 두바이 프리존 같은 자유경제구역이 생기는 신경제권, 자유경제권이 생겨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로봇 산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신산업으로 개조되면서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로봇 산업은 대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점하기 위해서는 로봇 대구, 그럼 용어는 약하고 국가 로봇 산업 수도를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선점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산업 변증기지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또 동부의 로봇 산업의 글로벌 센터가 되고요. 그런 것이 되고, 5대 신산업, 헬스, 그 다음에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AI 등 ABB 산업, 5대 신산업이 이제 육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이 편입되고, 대구 도심이 후적지가 개발되면서 남쪽에는 달성, 또 북쪽에는 군위, 그리고 도심지. 우리는 이제 남달 북군 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위에 군위군에는 신광밸리가 형성되고, 남쪽 달성군에는 테크노밸리가 형성되고, 또 대구 도심은 이제 재개발하고 거기 후적지 개발하고 완전히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심 중에서도 아주 더 잘 만들어지는 도심, 그걸 우리는 프리미엄 도심이라고 했습니다. 남달 북군 프리미엄 도시권으로 이제 개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자꾸 떠나가니까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 그럼 주택, 그리고 워라밸 문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 잡, 마이 홈, 마이 워라밸 문화, 이 합쳐진 청년 마이 대구, 따로따로 일자리 따로, 그 다음에 주거 따로, 워라밸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 되어갖고 하나의 빌리지가 되는 청년 빌리지, 청년 오아시스도 이제 기대할 수 있고요. 대구가 수도권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않고, 또 천안 대전까지 너무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은 적정한 위치에 지금 대구가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주변에 뭐 구미, 포항, 울산, 창원 이 공업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광주까지 연결되는 철도도 생기고, 또 고속도로 등등 해서 대구가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사통팔달의 전략적 요충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구가 있고 신공항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1,400만 명의 배우지가 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공항의 수요가 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큰 거점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국 인구 50%를 넘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수도권 50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구 미래 50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수도권 50 현상을 대구 미래 50이 견제하고 극복하는 그런 이제 대구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기대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효과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향후 20년 동안 100조 원대의 건설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GRDP가 상당히 그 17개 시도 중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슈퍼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대구 5대 혁신을 통해서 적어도 탑3 최상위 3위권으로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슈퍼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계속 진화시키고 또 확장하고 또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강한 슈퍼이노베이션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죠. 예. 가능한 일입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민이 모두 단결해서 또 경북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미래입니다. 그러자면은 중앙정부하고 이 파트너십을 잘 해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파트너십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도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소재 지원, 규제 혁신 같은 아주 강력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요. 신공항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만들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경북도하고도 같이 그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잘 협조해야 되고요. 리더십도 공익을 위하는 실용적 리더십의 바탕을 둬야 하고요. 특히 대구 시민의 단결과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초대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